그래요. 지금 여기에 그 노팅엄 그 파운데이션을 마친 두 학생이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학생께서 그죠? 저희를 위해서 세미나를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파운데이션을 지금 마쳤던 그 여정에 대해서 좀 알려주고, 그다음에 코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자세히 얘기를 해주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겪었던 힘들었던 거, 왜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할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들어보시고, 그다음에 나랑 똑같은 학생들이거든요. 그래서 뭐지? 답변을 해주고 하는데 좀, 그죠? 그죠?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좀 개인적인 얘기를 하더라도 좀 많은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래요. 그러면 두 분 좀, 그죠? 준비한 거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이번 감사합니다. 사랑사랑 유학원 세미나 발표를 맡은 김정현. 공태희라고 합니다. 네. 저는 노팅엄 파운데이션을 마치고 노팅엄 약대로 진학을 하게 되었고요. 저는 노팅엄 파대를 마치고 맨체스터 대학교 1학년 약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간단하게 이제 노팅엄 간단하게 도시 소개를 해드리고 파운데이션 코스 소개를 한 다음에 태희 언니가 이제 과학 공부와 EAP 공부에 관련한 경험담과 팁들을 알려드리고 인터뷰 준비와 유카스 지원으로 이렇게 목차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남길게요. 먼저 노팅엄 도시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노팅엄은 런던 북부에 있는 굉장히 작은 소도시고요.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카플란 기숙사에서 살게 되실 텐데 카플란 기숙사가 위치는 되게 좋아요. 걸어서 2분 거리에 테스코라고 작은 마트가 있어서 뭐 계란, 채소, 고기, 과자 요 정도는 간단하게 구매하실 수 있고요. 걸어서 7분 거리에 오리엔탈 마켓이 있어서 뭐 한국 음식들, 뭐 쌀, 라면, 김치, 고추장, 만두 같은 것들을 다 구하실 수 있어요. 그다음에 조금만 더 걸어가시면 M&S라고 테스코보다는 식료품의 가격대가 조금 있기는 한데 품질이 좋아서 이제 가끔 고기 같은 거 살 때 M&S를 자주 가고요. 빅토리아 센터라고 큰 쇼핑몰 같은 게 있어요. 그 안에는 테스코가 굉장히 큰 게 하나 있는데 거기서는 생필품들까지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마 이제 등하교를 트램으로 하시게 될 텐데 카플란 기숙사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트램 정류장이 하나 있고요. 거기서 트램을 타시게 되면 학교까지는 약 20분 정도 걸립니다. 트램은 이제 보통 티켓을 끊어야 되는데 처음 가셨을 때 이제 약간 주 단위로 이제 정기권을 끊으시는데 그러시지 마시고 넷고라는 앱에서 이제 아카데믹 이어라고 8월 달부터 내년 8월까지 이렇게 1년치를 학생 금액으로 할인해서 정기권을 팔고 있어요. 요 아카데믹 이어 정기권 구매를 하셔서 등하교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카플란 기숙사가 좀 시설도 노후됐고 학생들도 많이 살고 하다 보니까 시설이 그렇게 깔끔하고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잔고장도 되게 많고 하고 웨스트윙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하나는 늘 고장이 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숙사는 기대를 안 하시고 오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영국이다 보니까 굉장히 습해요. 그리고 노팅엄은 그렇게 비가 자주 오지는 않지만 안개비나 안개가 좀 자주 껴요. 그리고 썸머타임 이후에는 해가 굉장히 빨리 지기 때문에 좀 추우니까 추위 많이 타시는 분들은 따뜻한 옷이나 전기장판 꼭 가지고 오시면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럼 이제 바로 파운데이션 코스 소개로 넘어갈게요.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3텀, 이번 9월에 가서 내년 7월에 오는 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0텀부터 소개를 해드리자면 0텀은 9월부터 12월까지고요. 0텀에 했던 모든 성적들은 최종 성적에 반영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성적은 나오지만 그게 공식 성적표로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약간 부담 없이 영어 실력을 늘리실 수 있는 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총 네가지 수업을 들어요. Independent and Collaborative Study, Critical Reading, Writing and Reasoning for Higher Education, Preparatory Science, 그다음에 UK Society and Culture 이렇게 총 네가지 수업을 듣게 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수업은 위에 있는 Independent and Collaborative Study랑 Critical Reading, Writing and Reasoning for Higher Education 이렇게 두 개예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본텀에 들어가면 Extended Project라고 주제를 하나 선정해서 3천자 에세이를 쓰는 수업이 있거든요. ICS 같은 경우에는 EP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제 수업 때 주제를 하나 본인이 고르시고 그 주제에 관련돼서 약간 주제에 걸맞는 자료들을 찾아서 자료들을 분석하고 그 분석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발표를 하는 수업인데요. 총 이거를 두 번 반복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주제를 두 가지를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이 ICS 수업 때 좋은 내가 나중에 EP를 하려고 했을 때 했던 주제를 쓰시게 되면은 나중에 본텀에 들어가서 익스텐디드 프로젝트 3천자 에세이를 쓸때
플레이저리즘, 표절에 걸릴 수가 있어요. 내가 적은 거라도.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ICS 때 약간 좀 중요하거나 내가 하고 싶은 주제들을 하지 마시고 좀 가벼운 주제들로 하시고 중요하거나 약간 좀 내가 하고 싶은 주제들은 나중에 본텀을 위해서 좀 아껴 놓으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에 크리티컬 리딩, 이 수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여러분들의 에세이 실력을 확실히 올릴 수 있는 그런 수업인데요. 정말 아카데믹 에세이 라이팅에 초점을 둔 수업이에요. 뭐 예를 들어 에세이 구성은 이렇게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뭐 메인 버디 인트로덕션이나 메인 버디 컨클루전은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든지 패러프레이징은 이렇게 하는 거라든지 만약에 아카데믹 에세이 라이팅 영어로 에세이를 많이 안 적어보신 분들이라면 이 수업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업 때는 제출하는 에세이는 총 4개인데요. 그중에서 2개는 선생님이 피드백만 주시고요. 마지막 2개는 이제 선생님이 점수와 함께 피드백을 주시는데 이제 처음 제출하는 500자는 간단하게 늘 그냥 수업 때마다 그때그때 주제가 달라서 500자로 적으신다고 생각하면 되고 제출하는 에세이 총 2개는 evaluative랑 discursive인데 evaluative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아카데믹 저널을 하나 주시면은 그거에 따라서 그 아카데믹 저널을 분석해서 1500자 에세이를 적어서 내는 거고 discursive 같은 경우에는 찬반 주제에 따라서 에세이를 1500자 적어서 내는 건데 이 수업 같은 경우에는 튜토리얼을 아마 이 담당 선생님이랑 하시게 될 거예요. 그때마다 나는 아카데믹 에세이를 적고 있는데 뭐 이 부분이 막힌다라든지를 이런 1대1 튜토리얼 기회를 잘 활용해서 에세이를 적으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본텀에 EP의 3000자 에세이를 적을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과 학생들이랑 문과 학생 비율을 제가 잘 모르는데 혹시 대부분 다 이과신지 문과신지 알 수 있을까요? 저희 학생 참고로 문과가 더 많아요. 아, 그렇구나. 그 perpetual science 같은 경우에는 문과 학생들이 본텀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과학을 한번 훑고 들어가니까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생각으로 배우는 게 없습니다. 이게 약간 정말 겉핥기식으로 과학을 배우고요. 화생만 다루는 게 아니라 다른 학생들을 위해서 물리까지 다루게 돼요. 그래서 생각하셨던 것보다는 이제 과학에 대해서 심도 있고 자세하게 배우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업 같은 경우에는 영국에서 영어로 과학을 이런 식으로 배우는구나 정도의 참고로만 하시고 영텀이 생각외로 자유 시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수업에서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는구나를 바탕으로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걸 더 추천드려요. perpetual science 같은 경우에는 매주, 그러니까 주마다 BLE에 있는 타일 하나, 그러니까 주제 하나를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주제가 끝날 때마다 나는 이런 거를 배웠다라는 식의 노트를 하나 적어서 스캔을 뜨거나 아니면 PDF 파일로 만들어서 BLE에 제출을 하고,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12월쯤에 내가 배웠던 모든 주제 중에서 주제를 하나 선정한 다음에 조금 더 심도 있게 들어가서 포스터를 만든 다음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학 같은 경우에는 생각외로 정말 심도 있게 본텀에서 배우는 것만큼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아요.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배우는구나 정도로만 알아두시고 나중에 저희가 이제 본텀에서 배우는 주제들을 쫙 정리해 놨거든요. 나중에 PPT에. 그 주제들을 바탕으로 따로 교과서라든지 인강들을 보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UK Society and Culture 수업 같은 경우에는 영국의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등에서 배우는 수업인데요. 그냥 뭐 조별로 이렇게 여러 가지 그냥 잘 많이 영어로 발표를 하거나 말하는 수업인데 뭐 영어로 이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실력이 향상될 수는 있으나 약간 본텀이랑은 좀 관련이 없어서 그냥 가볍게 수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이 그럼 텀이 혹시 여기를 처음 듣고 계시는 분들 무슨 수업이지? 라고 생각할 텐데 여기 파운데이션만 하면 사이언스를 하고 EP를 하고 익스텐드 프로젝트 하고 그다음 EAP 하고 왜 이런 걸 예상했을 텐데 영텀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저희 학생들한테 이 코스를 많이 소개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코스에서 충분히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파운데이션을 가야 된다. 예상외로 파운데이션 코스가 굉장히 좀 타이트하거든요. 그래서 이 준비 과정을 좀 소개시켜 주는데 그 준비 과정을 한 텀을 선택을 한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파운데이션이 2텀인데 이 0텀을 해서 3텀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긴 코스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영어를 좀 잘하는 학생들도 제 학생들도 이렇게 좀 대부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외국에서 했고 공부를 해왔던 학생들, 그다음에 에세이를 써봤고 뭐 이런 학생들은 굳이 필요 없겠지만 한국에서 했던 학생들은 조금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아무리 영어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에세이를 쓰거나 뭐 이런 준비를 우리가 안 했고, 그다음에 대학에서 에세이 쓰는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걸 배우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그 사이언스 수업을 좀 하긴 하는데 이 부분은 진짜 맛보기 수업처럼 보이고요. 지금 설명했을 때. 그리고 어떠세요? 두 분은 지금 영어를 되게 좀 잘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갔었잖아요. 그리고 이 텀을 했는데 혹시 좀 많이 유용을 했어요? 저 같은 글쓰기, 경우에는 언니 먼저 해.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영텀 때 일단 글쓰기 사실 영어 자체는 저는 문제가 없었거든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없었다는 말은 웬만하면 곧잘 이해하고 뭐 영어로 된 걸 되게 많이 접해보고 이런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육과정 스타일로 이제 따라가다 보면 아카데믹 에세이를 써볼 기회가 많지는 않잖아요, 사실. 그래서 한국에서 에세이 라이팅을 해볼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IELTS 쳤을 때도 저는 라이팅이 제일 모자랐고 그런데 영턴 때 그런 이제 ICS나 아까 크리티컬 리딩 이걸 들으면서 되게 많이 늘렸어요, 라이팅을. 그러니까 이때 어떻게 하면 에세이를 좀 체계적으로 쓰는지 많이 배울 수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발표 같은 그런 조별 발표나 개인 발표 기회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발표하는 거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발표를 다수 앞에서 영어로 해볼 수 있다는 경험적인 그런 측면에서는 되게 유용했던 것 같고 또 에세이도 많이 늘릴 수 있었어서 영텀 시간을 약간 음, 성적이 안 들어가더라도 좀 열심히 따라가셔서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영어 시간이 굉장히 넉넉해요. 정말 수업도 많지 않고, 이게 평가가 되는 텀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과제들도 많지 않고 과제에 대한 부담도 적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텀을 좀 바탕으로 해서 저는 한국에서 이과 출신이었지만 본 텀에 들어가면 한국 교과 과정에 없었던 과학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약간 이런 과학 내용들을 먼저 짚어본다든지 하는 식으로 약간 개인 시간 활용을 조금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음, 음, 음. 그래요. 지금 이걸 듣는 분은, 그죠. 돈만 있으면 이 코스를 할 텐데, 굳이 내가 안 한 이유가 돈이 비싸지 않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알아보시면 한 1000파운드에서 1500파운드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두터만 한 학생하고 세터만 한 학생.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 텀이 2만 파운드다. 그러면 이 텀을 추가하는 게 2만 1500파운드? 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듣고 계신 분들은 꼭 그죠. 이 과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추천드릴게요.